1969년 7월 20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꼽히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떠올릴 때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극적인 순간만을 기억하곤 하죠. 그런데 그 감동적인 순간이 오기 불과 몇 분 전,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는 인류의 달 착륙 자체가 통째로 무산될 뻔한 아찔한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착륙선 이글호가 달 표면을 향해 하강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컴퓨터가 정체불명의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우주 비행사도, 심지어 지구의 관제센터에 있던 베테랑 엔지니어들조차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신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만약 이 순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인류의 달 착륙은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채 그대로 무산됐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직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긴박한 몇 분의 순간을 하나씩 되짚어 볼게요. 먼저 이 위기의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이글호는 사령선 컬럼비아호에서 분리된 뒤 달 표면을 향해 약 12분에 걸친 동력 하강을 시작했어요. 이 하강 과정은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지상의 관제팀에게도 극도로 예민하고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착륙선의 속도와 고도, 자세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엔진을 제어하는 모든 작업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착륙선에 탑재된 아폴로 유도 컴퓨터라는 작은 기계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단순한 기계였어요. 메모리 용량은 지금의 계산기보다도 훨씬 적었고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도 극도로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하강이 시작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착륙선 조종석의 디스플레이에 갑자기 낯선 숫자가 떠올랐어요. 바로 1200이라는 경고 코드였어요. 이 경고가 뜬 순간 착륙선 조종사였던 버즈 올드린이 이 숫자를 읽어서 지구로 보고했고, 사령관 닐 암스트롱은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휴스턴 관제센터에 이렇게 물었어요. 1202 프로그램 경고에 대한 판단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전을 들은 관제센터 안에서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자리에 있던 베테랑 엔지니어들 중 상당수가 이 경고 코드의 정확한 의미를 즉시 떠올리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요. 그럼 이 1202라는 숫자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요? 이건 컴퓨터 용어로 실행 오버플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리해야 할 작업량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걸 뜻하는 경고였어요. 원인은 착륙선의 랑데부 레이더 스위치에 있었어요. 당시 절차서에 따라 이 스위치는 자동 모드로 맞춰져 있었는데, 이 설정 때문에 레이더 장비가 컴퓨터에게 불필요한 신호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작업이 계속 끼어들면서 정작 착륙에 꼭 필요한 유도 계산을 수행할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족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이 컴퓨터는 단순히 고장나서 멈춰버리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사람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계측연구소의 마거릿 해밀턴이라는 프로그래머였는데, 그녀는 이미 이런 과부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프로그램 안에 미리 심어 놓았어요. 컴퓨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작업이 몰리면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즉시 재시작하면서 착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유도 계산만큼은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02 경고는 사실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가 원래 설계된 대로 스스로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셈이에요. 다만 문제는 지구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그 순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였죠. 그럼 관제센터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대체 어떻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도 담당관이었던 스티브 베일스와 그의 뒷방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전담하던 젊은 엔지니어 잭 가먼이에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당시 겨우 26살, 24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인류의 달 착륙이라는 어마어마한 임무의 성패를 이렇게 젊은 두 사람의 순간적인 판단에 맡겨야 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아폴로 11호 발사 몇 주 전 예비 승무원과 함께 진행했던 마지막 모의 훈련에서 비슷한 경고 코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스티브 베일스는 이 경고에 잘못 대응해서 불필요하게 임무 중단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훈련의 책임자였던 비행감독관 진 크렌츠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팀 전체에게 아주 엄격한 지시를 내렸어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고 코드,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문서로 정리하라는 지시였어요. 이 지시에 따라 잭 가먼은 발사 며칠 전부터 컴퓨터가 낼 수 있는 모든 경고 코드와 그 대응 방법을 손수손으로 적어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손글씨로 작성한 목록을 자신의 관제 콘솔 위에 투명 아크릴판을 덧대어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착륙 당일 이글호에서 1202라는 숫자가 날아왔을 때 잭 가먼은 이미 자기 눈앞에 붙어있던 이 목록에서 그 코드를 즉시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경고가 계속 반복되지만 않는다면 문제없이 착륙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을 스티브 베일스에게 전달했어요. 베일스는 이 판단을 믿고 곧바로 비행감독관에게 보고했고, 결국 관제센터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 경고에 대해서는 진행해도 좋다는 응답을 보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몇십 초에 불과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발사 며칠 전 누군가 조용히 손으로 적어 내려간 종이 한 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위기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 약 4분 사이에 똑같은 종류의 경고가 무려 5차례나 반복해서 발생했어요. 1202 경고가 2차례,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격의 1201 경고가 몇 차례 더 이어졌어요. 매번 경고가 뜰 때마다 잭 가먼은 자신의 목록을 다시 확인했고 매번 같은 판단을 반복해서 내려야 했어요. 계속되는 경고음 속에서도 이 젊은 엔지니어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똑같은 절차를 정확하게 반복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경고는 뜻밖의 부작용도 나왔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닐 암스트롱은 하강하는 내내 창밖을 내다보며 예정된 착륙 지점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울리는 경고음 때문에 암스트롱은 상당한 시간 동안 창밖이 아니라 조종석 안쪽의 계기판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때문에 착륙선은 원래 계획했던 지점을 살짝 벗어나게 됐고, 뒤늦게 창밖을 확인한 암스트롱은 예정된 착륙 지점이 온통 커다란 바위들로 뒤덮인 위험한 지형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결국 암스트롱은 자동 조종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동으로 조종간을 조작해서 좀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 착륙선을 이동시켜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연료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모됐는데, 실제로 이글호가 달 표면에 착지했을 때 남아있던 연료는 겨우 몇십 초 분량에 불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흔히 아폴로 11호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로켓의 강력한 추진력이나 우주 비행사들의 용기 같은 화려한 요소들만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은 이렇게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 엔지니어 두 사람이 몇 초 안에 내린 판단,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손글씨 목록 한 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화려하게 조명되는 역사의 순간 뒤에는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의 숨은 주역인 마거릿 해밀턴에 대해서도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계측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공학부를 이끌던 책임자였는데, 당시만 해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일은 어엿한 공학 분야로 인정받았지만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 일은 그만큼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해밀턴은 자신이 이끄는 팀의 작업이 하드웨어 설계 못지않게 정교하고 중요한 공학적 작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스스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당연하게 쓰이는 이 용어가 사실은 달 착륙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프로그래머의 손에서 처음 탄생한 말이었던 거예요. 이후 아폴로 유인 임무 6차례 동안 이 유도 소프트웨어에서는 단 한 건의 소프트웨어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 설계 철학은 훗날 스카이랩 우주정거장과 우주왕복선, 그리고 항공기의 디지털 조종 시스템에까지 그대로 계승됐어요. 해밀턴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어요. 당시 훈장 수여 이유로는 비동기 소프트웨어와 우선순위 스케줄링, 그리고 인간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를 정립해서 오늘날의 초고신뢰 소프트웨어 설계의 토대를 세웠다는 점이 꼽혔어요. 이 사건은 이후 우주 개발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바로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과부하 상황에 놓이더라도 완전히 멈추는 대신 우선순위에 따라 스스로 작업을 조절하며 핵심 기능만큼은 끝까지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런 설계 철학은 이후 우주선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바로 철저한 사전 대비와 문서화의 중요성이에요. 만약 진 크렌치가 모의 훈련에서의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문서로 정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잭 가먼의 손에는 그날 참고할 수 있는 목록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몇 초의 판단 지연이 어쩌면 인류의 달 착륙을 완전히 다른 결말로 이끌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성취라는 건 결국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꼼꼼한 준비와 반성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 긴박했던 순간을 넘긴 뒤 이그로는 무사히 달 표면에 착륙했고, 곧이어 닐 암스트롱은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며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 감동적인 장면이 있기 불과 몇 분 전, 지구에서는 이렇게 젊은 엔지니어들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침착함이 인류 역사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유명한 첫걸음의 장면이 훨씬 더 극적이고 아슬아슬하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이런 성공은 결코 몇몇 우주 비행사나 몇몇 엔지니어만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소프트웨어 개발팀부터 휴스턴 관제센터의 수많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발사 몇 주 전 모의 훈련에서 얻은 뼈아픈 실수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했던 리더십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비로소 인류의 달 착륙이라는 위대한 성취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이후 이어진 아폴로 프로그램의 여러 임무는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가 신뢰하는 항공우주 시스템의 안전 설계 철학에도 여전히 깊은 영향을 남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직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긴박한 몇 분의 순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착륙선 이그로가 달 표면을 향해 하강하던 중 컴퓨터가 처리 용량을 초과했다는 경고를 5차례나 연이어 울렸고, 이 위기의 순간을 26살의 유도 담당관과
그보다 어린 컴퓨터 전문가가 손으로 적어둔 목록 한 장에 의지해서 침착하게 넘겨냈어요. 그리고 이 판단 덕분에 인류는 예정대로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취라는 건 결코 완벽하게 매끄러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이면에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이 숨어 있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화려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침착하게 판단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이었다는 사실이요. 다음번에 닐 암스트롱의 그 유명한 첫걸음 사진을 보실 때는 그 몇 분 전 지구에서 조용히 손글씨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한 젊은 엔지니어의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